이 성남FC 후원금 네. 이것은 계속 지금 파헤쳐 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다시 불거졌는데 그럼. 이거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 돈 160m 거둔 게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한 것, 제가 그 성남FC에 대한 그 TV 토론에서 제기했던 것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남FC 이것이 성남판 미르다. 이것이 이제 그것이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버전이 달라져서 제2의 대장동이다. 네, 예, 예. 그 6개 기업이 관련되니까 6개의 대장동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정치적으로 제일 예민했던 것은 해경군 김씨 문제입니다. 그렇죠. 해경군 김씨 문제가 터지면 이제 이재명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서로 막 뭐 폄훼하고 뭐 노무현 뭐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문바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던 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배우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이건 범죄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소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대장동도 갖다 걸긴 걸었지만 그거는 그냥 명패만 갖다 걸은. 그 다음에 검사 사칭 문제. 이 세 개를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경찰에서 덮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 그것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태영 변호사를 포함한 이 변호사들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공안 검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사바 해가지고 전관예우로 이걸 막은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막고 요거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가 걸려가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권순일의 사법농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 딱 부러지는 삼자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남FC. 성남FC에 165억을 걷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그 이 관계자 그때 이제 돈을 준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아니다. 성남FC에 돈을 준. 그렇지. 그 수십억을 줘. 6개 기업.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네이버가 있고 뭐 두산이 있고 차병원이 있고 농협이 있고 그 현대백화점이 있고 알파돔 시티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165억이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나라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 받았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억울한 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빠지고 뭐 그 정말 페이스북에 글 좀 쓰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떠날 때 자기만 좀 빼달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쪽인데요? 6개 중에서. 근데 내가 그 비밀이야. 근데 그 우리도 이제 그 윤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분한테 얘기한 거야. 저명한 분이야. 그래서 근데 왜 줬어? 왜 줬어? 누군지 대충 알겠다. 저명한 분 하니까. 왜 줬어?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아니 우리가 달라고 그러니까 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달라고 아니 줬죠. 무슨 대학병원이고 무슨 뭐 회사고 네이버가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인데 무슨 광고한다고 또 돈을 40억을 주냔 말이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줬어?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줬어. 이것이 뇌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도 같은 논리였어요. 그렇지.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해준 거지. 무슨 걔들이 무슨 스포츠재단 돈이 그 400매덕이잖아요. 그 대통령까지 최순실까지 다 해서 20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니 성남 축구단에다가 40억을 주었으면 네이버가 4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40억을 줘야 되잖아.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40억 줘야 되잖아. 그때 40억 주고 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라고 말이에요. 작년에 전체 합해서 성남FC의 그 호급이 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65억이 그 말하는 3년 동안인가 뭐 160억. 뭐 소 들어온 거예요. 그게 165억. 그러니까 한 해에 80억이에요. 근데 작년은 9억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그냥 됐으면 돼.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은 뭐 인허가, 이 사람은 뭐 용도 변경, 이 사람은 뭐 무슨 뭐 이거 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고소를 했는데 제가 고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가지고 저와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라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에 그때 이준석도 있고 뭐 하태경도 있고 다 있었지만 하나도 언급 안 했어. 하나 관심도 없어. 왜 저런 거 갖고 싸우냐고 했어요. 그쪽은 원래 이거 팩트 같은데 관심 없어요. 또 진중권도 뭐 야 그건 뭐 왜 이재명 그거 뭐 그런 거 갖고 하냐 뭐 그거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게 혼자 싸웠어. 그게 운동권 놈들이 저 개혁적인 이재명하고 왜 싸우냐 김영환 저거 돌았다 그럴 때예요. 그때
그 이제 혼자서 싸울 때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가족회의 여러 가지 이런 놈들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법정에 가서도 이 사람은 이건 그 공인이 돼서는 안 될 뿐이다. 내가 뭐 능력 고하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근데 성남 FC가 아니 165억을 다 이권을 갖고 돈을 준 건데 이거 제3자 뇌물이잖아요. 그까지가.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뇌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건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자료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부터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조실버 나온 거 이거 말씀해 주시죠. 성남 FC 40억 네이버 후원이 대검이 금융자료 조사를 아예 막아버렸다. 아, 그거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종착역부터 다시 얘기해 봅시다. 165억이 나왔는데 그 돈을 성남 FC가 잘 되라고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놈이 가서 돈 내라고 했느냐 이거부터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낸 사람들은 왜 줬냐? 와서 이거 했으니까 줬다. 그때 그러면 용도 변경 해준다는 이런 얘기 있었냐 없었냐 하니까 없었다 말 그렇게 거짓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강압 수사하려면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학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6개월을 끊는데 이걸 불기소 결정을 못했어 경찰이. 왜냐면 이건 나중에 문제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 다 알고 있어 이놈들이. 그래서 3년 6개월을 안 했는데 이재명이 후보된 거야. 그때 뭐 대세론을 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을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검찰의 불송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3년 6개월 사이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건물이 올라갔어요. 두산 건물이 두산. 그때는 용도만 변경해 주는데 3년 6개월 사이에 건물이 올라간 원래 거예요. 그게 병원 부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상업용지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70억짜리 땅이 1조짜리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그걸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두산그룹의 그 위기를 극복했어. 그리고 박용성이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하고 이재명하고 뭐 러브샷 하는 사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신분이 아주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대장동 사건도 그때 내가 제기해서 대법까지 갔지만 대장동이 그렇게 돈을 하고 돈이 초과 이윤 이익이 그렇게 토건업자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기도 기자가 한 사람이 그걸 썼어. 이거 보니까 돈이 막 날라가지고 막 1,000만 원 냈더니 100억이 되고 막 이걸 하니까 막 국민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요번도 본사 4억이 아니 이게 의료용지였던 게 어떻게 상업용지가 됐고 건폐율이 270% 된 게 900%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하 2층 지상 7층 될 것이 지하 7층 지상 27층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근데 뭐 10%뿐이 안 했다며 이것도 다른 데는 다 25%, 이건 어떻게 10%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못 가지고 가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야. 돈도 1조야. 돈도 1조를 먹었어. 돈도 조 단위로.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나머지도 다 1조 내지는 뭐 몇천억씩을 먹었을 거예요. 시가 상승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장동이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만 내가 얘기하는데 이 돈이 165억이 어떻게 갔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밝혀졌어. 하나는 이거를 거기 가서 돈 내라 하는 사람은 시의 관계자가 아니면 돈 내라 소리 안 해. 돈 내라 소리 해도 돈을 안 내. 왜냐면 내가 그거 해줄게. 이거에 대해 돈이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밝혀졌어요. 누구죠? 측근이야, 측근. 지금 이제 정진상? 아니야, 정진상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임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걸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면 거기서 10% 내지 20% 성과급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빼내간 돈이 32억이야. 그러니까 165억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갔는가를 밝혀내라니까 서류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온 사람이 있잖아. 40억 가져오면 20%는 8억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8억은 그 사람 돈인지 이재명 캠프의 돈인지 알 수가 없는 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그건 이재명이 기여를 한 거지. 지금 지가 뭐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이 어떤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네요.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그 32억이에요. 그게 32억. 오늘 어디 나온 거를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돈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100매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여기 그 관련된 사람이 체육회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체육 요관 시설, 아, 요관 단체. 거기다 수십억이 간 네, 거예요. 수십억 갔죠. 수십억이 가서 예. 그 돈을 현금으로 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알게 됐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온 게 여러 가닥이 있는데 네이버의 그 40억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네이버가 거기다 40억을 줄 명분이 없잖아요. 거기도 법인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못 줍니다. 이거 광고회사가 어떻게 광고회사 돈 줍니까? 그러니까 50억 못 주니까 그러면 주빌리 은행 같은 거 있었잖아. 희망재단이라는 거. 그거 다른 데 흘러서 갔어요. 그걸 그 재윤경이가 대표로 돼. 거기다가 돈을 준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40억에서 1억을 빼고. 재윤경이 뺐죠. 그거 이제 수수료를 빼고 통과하면서 39억을 저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자금 추적을 해와야 되겠어. FIU라고 있어. FIU에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올렸는데 대검에서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런 거예요. 대검에서 막았지. FIU 올라가는 걸 네이버에 간 그 자금 추적을 막은 게 대검이에요. 성남지청 수사팀이 요구를 했는데 대검에서 막아버렸죠. 성남지청 형사 3부예요. 네. 이게 올렸는데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 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육회로 와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게 보이니까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불송치했지만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다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라고 박하영 차장이 여러 번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서류 내가 가져와서 좀 검토해 볼게 하고 박은정이가 갖다 놓고 한 달 반을 끄는 거예요. 진정권적인 성남지청장. 그래서 그러니까 사표 낸 거야.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해가 뜨지 않거나 뭐 그런 거잖아. 옛날 운동권에 말고. 이걸 부르면서 이 사람이 사퇴를 했어.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이 계좌 추적을 안 한 건 물론이고 이놈들이 뭐를 했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압수수색을 안 해. 그러니까 경찰, 성남지청장, 그 다음에 대검에 이 사람들이 한통으로 이걸 은폐, 축소, 말하자면 무마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장동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남판 미르 사건이고, 그 다음에 7개의 그 대장동 쇳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성남FC 후원금이 시체육단체로 막 흘러갔는데 그 시체육단체의 후원금 모집 담당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조카랍니다. 이재명의 조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같이 다른 쪽에 또 흘러간 거기에서는 이재명 그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이재명의 조카가 아니고 이재명 측근의 조카. 그리고 이재명 측근은 이 사무국장을 지낸 그 분당갑 지역기관의 사무국장, 그때 이재명 밑에서 사무국장을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을 할 때, 떨어질 때 선거운동할 때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장의 조카가 후원금 모집을 담당했다. 자, 이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밝혀지겠죠. 마지막에 하나 쇳덩어리. 오늘 하나 더 단 거 있는데 어제 달았죠. 쇳덩어리 단 거. 저기 강주 가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경상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이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자, 오늘 어제 그 강주에서 그 말 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이 지역감정을 막 부추기는 건데 뭐냐면은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하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이고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계획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계획된 발언이고 이제 막 가는 발언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까 그 쇳덩어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막 터지니까 이걸 덮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막 던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저런 발언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역풍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될 때 윤보선 63년도인가 뭐 그 첫 번째 선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선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때 압도적으로 호남이 우위에 서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때 무슨 여수수천 이거 반란 사건에도 연루가 돼서 사형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나 이런 게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남민들의 지지가 많았어요. 처음에 그런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그 두드러지게 된 것은 2호상의 대구 발언 이런 거가 그렇죠. 그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박정희가 경상도에 집중 투자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럼 맞죠. 맞는데. 구미나 포항이나 뭐 그 근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그다음 5.16 이후에 근대화의 방향이 한일 협정을 해서 일본하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의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수출주향적 경제 구조를 선택한 거예요. 박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만약에 이게 내수 중심으로 농업 중심으로 갔으면 우리는 경호업 중심으로 갔으면 갔다고. 근데 우리는 이 국토는 작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수출 아니면 안 된다. 수출 입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 입국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시장이 일본과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야 돼요. 동쪽에 열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경부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를 그때 말도 안 나올 때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것은 동맥이기 때문에 뚫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 혈관이 머리로 가려면 부산을 거쳐 나가야 되고 호남은 그러니까 말초혈관밖에 안 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지금처럼 뭐 중국이 중요하면은, 중국이 지금처럼 중요하면은 그때 서해 쪽을 발전을 시켰겠죠. 그래서 포항, 울산, 창원, 부산, 구미 이것이 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거 가지고 바로 실어서 일본에 미국에 보낸 것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딱 뛰어넘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다 원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고리 원전이 생기고 울진 원전이 생기고 신안군이 뭐니 거기가 다 포진됐던 것이 무슨 전라도에다가 원전을 세울 이유가 없어. 송배전이 넘어오니까. 그리고 뭐 온배수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전이 세워졌고 거기에 산업이 중심이 됐고 거기로 투자가 집중됐고 거기가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나 한 20,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해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 뚫고 또 무슨 평택항이 열리고 당진이 열리고 그다음에 무슨 군산이 열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해야 될 정치인이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꽈가지고 저렇게 만들면 저건 박정희도 모욕하는 거지만 그 영남을 모욕하는 거가 되고 호남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선동의 정치를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이재명의 역할 가운데 가장 폐악적인 발언이에요. 가장 큰 쇳덩어리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후보 경선할 때는 본인 고향 안동에 가서는 경상도가 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경상도가 역차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표에 필요하니까 어제 갑자기 강주로 달려가가지고 원래 어제 뭐 경기도에서 뭐 메타버스 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이 표를 여식화해서 이렇게 지역 조장 발언을 하니 그것이 더 나중에 이 영남 쪽에서는 또 그럼 또 영남 쪽에서도 이거 뭐야 해서 또 다른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지역 감정 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그런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 특히 김영환 장관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발탁을 했잖아요. 발탁을 해서 만약에 지역 감정 이야기를 하려면은 더 이렇게 그 깊은 데 뭐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들으면은 저도 바로 납득이 가는 것이 만약에 그때 중국이 부상을 했으면은 호남을 발전시켰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무역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던 시대였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문제다. 그때 구미에서는 전자, 그다음에 마산 창원에서는 봉제였어요. 처음에 봉제 가발 갖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근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기업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미국을 시장으로 한 것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이었냔 말이야. 그 지금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김영환 TV와 송국군의 혼술이 이런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상당히 오늘 뭐 주제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선세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송국군의 혼술은 제가 계속 절 연휴 동안은 찾아뵐 거고 김영환 TV 이 시청자분들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